예, 저희 공사하는 곳의 모든 문과 트림을 제공해주는 서플라이어가 이제 마이클 아저씨가 계십니다. 이 마이클 아저씨는 그 시급 85불 받으시는 그 마이클 아저씨 아니시고요. 다른 마이클이신데, 이분을 아까 홈디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이제 뭐 싱크 자재랑 뭐 이런 게 살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 뭐 이제 사업을 익스팬드 하시느라 이것저것 바쁘시더라고요. 이제 이 좀 아무래도 2월, 12월, 1월, 2월만 돼도 이제 바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이 1월 달에 이제 좀 잔잔할 때 이런 익스팬드 이렇게 뭐 웨어하우스에 뭐 샵도 차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프로덕트는 어떤 거고 그 다음 프로덕트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멀티폴드, 그 폴딩 도어 있죠. 한국에 있는 그런 폴딩 도어 얘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도어 투 도어 다니면서 막 팔던 그런 막 이제 설명들을 막 잘 드렸는데, 이분이 예전에 솔라 패널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태양광 그 솔라 패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장비랑 인력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게 원래 수요가 많고 이제 서플라이가 공급이 모자라면은 이 가격이 거의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지금 폴딩 도어가 사실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근데 솔라 패널도 이제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그 높았던 가격이 확 낮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 패널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못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파시는 방법은 굉장히 마진을 거의 안 남기고 파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분한테 거의 다 받습니다. 지금은 배달도 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맞는 부분, 또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맞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아무튼 이분도 지금 월 초마다 이제 나갈 빌들이 많다 보니까는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와중에도 다들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고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럴 테고,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곧 봄이 오는 징조가 보입니다. 저희 그 골피 부동산 에이전트 광고에 아마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을 듯한 그 랍골피, 그 아들들이 이제 필 골피, 댄 골피, 또 누구죠? 제프 골피,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 셋하고 또 같이 팀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아니고 이제 연락을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한번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하우스 하나가 이제 원래 그 70만 불인가? 60만 불대에 이제 리스팅을 올려가지고 멀티 오퍼를 노려가지고 거의 밀리언 직전에 뭐 90몇만 대에 팔렸다고. 근데 오퍼가 85개가 붙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이럴해지면서, 이 이야기가 바이럴해지면서 이 에이전트들이 이제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나눴다고 해요. 근데 사실 시장이 살아났다기보다는 이 포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집을 낮게 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멀티 오퍼를 노려서 한 걸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집이 이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이 바이어가 많지가 않으니까 거의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략이 잘 먹혀서 좋은 가격에 파신 것 같은데, 해석은 또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 호피움, 희망의 이제 오피움 진통제죠.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제 그거 두 개 합성해가지고 호피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희망회로라 그러죠. 저희는 희망회로를 너무 돌리시면 안 되고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위기, 이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위기의 그 기익자가. 그래서 지금 이 도어 회사들 잘 보시면은 파이어 레이팅 도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해밀턴의 스탈라 빌딩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파이어 도어를 지금 시작하신다고 얘기하다가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파이어 도어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하실이나 이 ADU, 이게 렌트 주는 유닛을 이제 만들었을 때 파일 세퍼레이션이 가장 문제입니다. 항상 퍼밋을 받고 이제 하시게 되면 파일 세퍼레이션이 결국에는 메인인데, 문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레이팅 도어를 써야 되다 보니까 파이어 레이팅 도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어 레이팅 도어를 설치를 하시고 지하실을 이제 렌트를 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계산을 해드렸지만은 그걸 전부 다 해서 이제 전부 다 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셔도 또 저희 파트너 악마 같은 이자율이죠. 14.99%. 저희가 일체 받는 거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14.99%로 8만 불을 다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도 월 페이먼트 900불. 그 렌트비가 지역에 따라 당연히 다르시겠죠. 근데 여기 치파와 지역만 해도 1700불 나오시더라고요. 작은 베이스먼트. 근데 8만 불짜리 규모면은 1700불, 1800불도 나옵니다. 1900불까지도 나옵니다. 분명히. 베드룸 2개까지 하고 막 이렇게 좀 스페셜한 그 지역에 따라 당연히 맞추셔야 됩니다. 이 타겟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장 수요가 많은 그런 렌탈로 좀 전략적으로 좀 맞추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단순 계산으로 월천의 수익이 이제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시고도 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드리러 가면은 고민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도 이 남들이 사는 게 괜찮을까? 저희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해본 거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폴딩 도어를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거를 알아요. 제가 얘기하면 와 멋있다 좋다, 수요가 있는 것도 알고 다 좋아하고, 밴쿠버에서 그 콩코드 빌딩 그룹이 이제 그분 중국 분들이시죠. 벌써 밴쿠버 콘도에 사용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젤드웬드나 이 창문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이걸 만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가격이 터무니가 없어요. 왜냐? 없기 때문이죠. 공급이 없어요. 이걸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도 그만큼 안 갖춰져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걸 다 그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 때 마이클 아저씨가 그 솔러 패널을 한 것처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리스크인 겁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에 폴딩도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없는 건물이 뭐 2개 중에 하나는 있을 정도로 실내든 실외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랙티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 옆에서 쓰는 걸 나도 경험을 해봤는데 괜찮다, 겨울에도 따뜻하다, 방음도 잘 된다, 이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니까는 본인도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낮아지는 거고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그 임계점까지 도달하기가,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베이스먼트 렌탈 주시는 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이 항상 어려우세요. 한 번 하신 분들은 2개, 3개, 4개 막 하시는데, 처음에 그 테넌트를 잘 맞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렌트를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는 뭐 렌탈을 주시는 거는 좋아요. 좋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렌트비라는 게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남는 거 없이 렌트비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을 전체를 몰기지를 주고 집을 전체를 렌트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겨우겨우 이제 몰기지 갚는 정도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이 사는 데서 지하실, 안 쓰는 지하실을 렌트를 준다는 건 손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테넌트를 만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테넌트라는 거는 사실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도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체크도 하고, 막 전 집주인도 막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후진 집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개토, 이런 다운타운 동네들 아무리 좋아도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 계신 것들이, 왜냐면 거기가 어포더블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안 몰리게 되고 어포더블 해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근데 좀 검증된 분들, 좀 안정적인 분들을 어트랙트 하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이 패시브 인컴, 이 렌탈, 건물주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되게 인식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살짝 없어요. 랜드로드 막 이래가지고 와 막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막 이런 얘기가,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알지만 아직 그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아는데 저희가 시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는데 시작하기가 어렵고, 이 두려움이 살짝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만약에 이제 뭐 사실 이 인구 수요가 뭐 이민자들이 지금 줄인다고 하지만은 너무 많아서 줄이는 건데, 짓는 게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줄이는 건데, 만약에 캐나다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막 캐나다를 안 와요. 캐나다를 싫어해. 그러면 사람들도 막 다 빠져. 중국 사람들 다 빠지고, 한국 사람들 다 빠지고, 뭐 인도 사람들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수요가 뚝 떨어지니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 도달한 게 아니고 수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뭐 집을 갑자기 새로운 신공법을 개발해가지고 집을 막
몇십만 채, 몇백만 채를 한 번에 짓는다. 1, 2년 만에 짓는다. 그래서 공급이 너무 과도화됐다. 하지 않는 이상 렌트는 당연히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지만은 리스크가 아닌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삶에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선택은 다 리스크가 동반을 합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모든 옵션들을 거절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렌트를 주고자 뭔가 추가 수익을 만들고자 하시는데 시작하시기 애매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합니다. 괜히 이제 무서우니까 덜 쓰게 돼요. 덜 쓰면은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아낄 때 아껴야죠. 쓸데없는 데다가 막 돈 써가지고 괜히 돈 낭비하시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뭘지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